오늘은 제가 그리스의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그게 그 그리스 왕이었던 피그말리온에서부터 나온 얘기인데요. 그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했어요. 이 사람이 눈이 좀 높았어요. 그래서 여성들을 보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 쟤는 좀 균형이 좀 안 맞아. 쟤는 눈이 너무 커. 그러니까 자기 볼 때는 정말 아름다운 여성이 없는 거예요. 아무렴 없었을까요? 자기 다 생각과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데 이 왕이 볼 때는 마음에 안 들어요. 아, 얘는 신체적으로 비례가 안 맞아. 막 이렇게 좀 되게 까탈스러운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는 참 내 마음에 드는 여성이 없네.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정말 바라는 이상형인 그 여성을 만날 수가 있을까? 이 사람 만나보고 저 사람 만나봐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조각가였어요. 그러니까 아휴, 내가 눈에 보이는 실제로 사람을 만나느니 차라리 내가 조각을 하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서는 자기가 이상형으로 그리고 있는 여성을 조각을 했어요. 대리석으로 정성스럽게 조각해서 비례도 딱 맞게 하고 몸매나 생김새나 이것도 자기 마음에 들게 쫙 조각을 했어요. 조각을 하고 보니까 우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바라던 바로 그 여인이야. 근데 이 사람이 거의 미칠 지경으로 사랑한다고 그럴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죠. 자기가 만든 조각상인데 조각상에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조각상을 막 안고 입 맞추기도 하고 이 사람이 완전히 이걸 진짜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피그말리온이라는 왕이 너무너무 조각상을 진짜처럼 막 이렇게 연인처럼 대하니까 그걸 본 아프로디테 여신이 보고서는 해도 참 저 정도까지 하는데 쟤를 그냥 사람으로 만들어주자. 그래서 그 조각상이 실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으로 자기가 조각했던 그 여성하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냐면은 대리석 껴안으면 따뜻하겠어요. 그게 돌인데 굉장히 차갑고 딱딱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지금 내 마음에는 이게 될까? 이건 힘들 것 같아. 그냥 되면 좋겠는데 이렇게 할 수만 있으면 좋을 텐데 아직 안 된 것 같아. 느낌이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걸 정말 사랑하면, 그리고 그 느낌을 그 연인처럼 안아주고 입 맞추고 하는 느낌을 자꾸만 느끼니까 하늘이 도와서, 그러니까 신이라는 형태로 나타났지만 신이 도와서 그거를 정말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것을 정말 내가 느낌을 일으키면 실제로 된다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동안에 제가 강의 여러 개 찍으면서도 한 번도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소개했던 리셋이라는 책에는 제가 일부 소개를 했는데, 그건 제가 진짜 경험한 거예요. 어렸을 때 제가 7살 때 갑자기 하반신 마비가 됐어요. 이 다리를 전혀 움직일 수 없게 됐거든요. 그럼 그전에도 무슨 병이 있었느냐? 그러지 않았거든요. 6살 때까지는 굉장히 건강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증상이 나타난 게 입학식, 초등학교 입학식 때였는데, 자, 신입생들 자리에 앉아요. 그런데 제가 앉는데 이 다리를 잘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놀라셨죠. 쟤 왜 저러지? 병원에 가서 봤더니 완전히 다리를 못 움직여요. 점점 증세가 심해져가지고 그나마 발목이라도 좀 까딱까딱 했는데 아예 그냥 다리를 못 움직이게 됐어요. 병원에서 뭐 1년 동안 입원해가지고 치료받았는데도 이게 낫기는커녕 상반신까지 몸이 다 마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멀쩡해 보시면 이게 손이 이게 지금 다 펴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좀 다 지어진 건데, 어렸을 때는 이 정도밖에 안 움직였어요. 하반신 다 마비되고 상반신까지 거의 마비가 되는 상태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가면 이건 뭐 식물인간이 될지도 모르는 참 굉장히 좀 불편한 상황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서울대병원 갔더니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제일 좋다는 병원 아닌가요? 근데 거기 갔더니 병명도 모른다는 거예요. 치료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집에 데려가서 그냥 아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들어줘라. 어떻게 치료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저는 집에 같이 어머니가 다시 데려오셨죠. 그래서 집에 누워 있었는데 그냥 누워 있고 다리는 안 움직이고 상반신도 뭐 조금 움직이는 정도, 이렇게 불편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천정 쳐다보고 누워 있는 게 일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문득 밖을 내다보다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났어요. 더 어렸을 때, 그때도 어렸지만 7살, 8살 때니까. 근데 6살 때까지 막 뛰어다니던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 내가 저 산길을 막 뛰어다녔고 그 다음에 저기 앞에 마당도 막 신나게 뛰어놀았잖아. 형이랑도 막 뛰어놀고 그랬었잖아. 그 생각이 난 거죠. 그리고 그때 제가 상상의 세계 속으로 훅 들어갔어요. 정말 뛰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면 그냥 귓전으로 바람이 쌩쌩 지나가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심지어는 막 한참 뛰어서 막 등에 땀이 나는 것까지 정말 땀이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까지 됐었어요. 그렇게 생생한 느낌이 일어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죠. 분명히 난 누워있는데 마비된 상태고, 그런데 굉장히 막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그게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는데 어느 순간에 눈을 딱 떠보니까 제가 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몇 시간이 지난 건지 몇 달이 지난 건지 지금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중요한 건 정말 뛰게 됐다는 거죠. 이게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도 놀랬죠. 이게 가능하단 말이야?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동안은 학교를 거의 못 다니다가 초등학교 3학년서부터는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관절도 거의 다 움직이게 됐고 제가 기타도 배우게 됐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건 뭐냐면, 내가 대리석처럼 차가운 느낌으로 있는, 정말 이건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정말 따뜻하게 체온이 느껴지는 사람으로 바꾸어서 느끼듯이 나의 꿈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야 돼요. 이건 정말 되는 거야, 그리고 되어 있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런 느낌이 됐을 때 그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요즘 여러분 TV로 보시죠, 뉴스로 보실 텐데 선진국들이라고 해서 보니까 너무 형편없는 경우 많잖아요. 야, 의료 시스템이 저렇게 안 돼 있나? 정말 시설이고 설비고 막 쓰레기 봉투로다가 방호복 만들어 입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경우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가 선진국이구나 라고 느낀 분들이 65%가 된대요. 저는 그러면 됐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스스로가 65%가 선진국이구나 라고 느꼈다면 그럼 우리나라는 선진국이에요. 심지어는 외국 기자가 한국은 왜 스스로를 후진국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당신들이야말로 진짜 세계 최고의 시스템을 갖춘 나라다. 당신들이야말로 선진국이다라고 어떤 기자가 막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까지 썼었는데, 이제는 그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느낌이 그렇게 되거든요. 전 지금도 2002년도를 잊지를 못해요. 그 월드컵의 열기, 대한민국 빠빠빠빠 하면서 했던 그 열기가, 그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많이 인식이 되고 한국 브랜드 가치가 높아졌거든요. 근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참 세계적으로 너무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기도 하기는 한데, 지금이 또 우리나라에게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스스로가 선진국이라고 느낄 때 우리나라는 선진국이에요. 여러분 개인으로 놓고 보더라도 내가 이 대학에 내가 갈 수 있지, 난 이 대학 학생이야 라고 마음을 정말 느낀다면 여러분 그 대학 학생이 돼요. 여러분이 나는 의사가 될 거야, 나는 의사로서 난 다른 사람들 정말 치료하며 도와주며 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그걸 정말 생생하게 느낀다면 여러분은 의사가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바라는 모습을 살아있는 느낌으로 생생하게 느껴서 그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현실로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